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3억엔 현금 수송 차량 강탈 사건, 도쿄 제국은행 독극물 살인 사건, 미타카양 무인열차 폭주 사건과 함께 일본 4대 미스터리로 일컬어지는 사건, 인기 가수와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탄을 보내는 수수께끼의 폭탄맛 때문에 일본 사회 전체가 1년 내내 공포에 시달렸던 쿠사카지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62년 11월 4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 시나가구에 자리한 가수 시마쿠라 치요코의 후원회 사무실에 의문의 소포가 배달됐습니다. 시마쿠라 치요코는 일본 엔카의 전설 같은 존재로 1954년 이 세상의 꽃으로 데뷔하자마자 반년 만에 200만 장의 판매고를 달성하면서 인기 스타 반열에 올랐죠. 정상급 가수만 설 수 있다는 일본 최고 권위의 연말 가요제 NHK 홍백 가합전에 34회 출연한 것만 봐도 인지도와 영향력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당대를 대표하는 인기 가수이다 보니 후원의 사무실에는 팬들이 쓴 손편지와 직접 만든 액세서리, 뜨개질 인형, 종이학, 그림 등 작은 선물들이 매일 쏟아졌죠. 사무실 직원들은 여느 때와 같이 시마쿠라 치요코 앞으로 팬들이 보낸 선물들을 정리하던 중 발신인도 수신인도 적혀있지 않은 소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길이 약 13cm, 폭 4cm의 골판지로 만든 원통이 들어있었는데 앞면에는 비축과 저주할 주라는 글자, 뒷면에는 쿠사카 지로라는 이름과 이니셜 K가 각각 적혀있었죠. 팬이 보낸 선물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뭔가 타는 냄새가 나더니 원통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달려나갔고 원통을 들고 있던 남성 직원은 손에 화상을 입어서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죠.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인 1960년에도 한 10대 소년 팬이 시마쿠라의 집 현관에 직접 만든 폭탄을 투척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번 일도 극성 팬의 소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시마쿠라 치요코가 팬을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혀서 흐지부지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부상자까지 나왔기 때문에 경시청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되었죠. 가장 먼저 주목한 단서는 소포에 찍힌 우체국 도장, 즉 소인이었습니다. 도장 일부가 지워져 있었지만 시부야 또는 시타야 중 한 군데서 보냈다는 것이 확인됐고 두 지역 내 우체국 기록을 조사한 결과 하루 전인 11월 3일에 발송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하지만 CCTV도 블랙박스도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소포를 보냈는지까지는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포 한 통으로 시작된 사건이 도쿄 도심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번지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1962년 11월 13일 로폰기의 한 호스티스 집에 1차 사건 때와 비슷한 수제 폭탄이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폭발하지 않아 사상자 없이 안전하게 회수됐는데요. 폭탄이 담긴 봉투 겉면에는 쿠사카 지로에서 첫 글자만 바꾼 스기카 지로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죠. 필적 감정 결과 2차 사건과 동일인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11월 20일에는 유라쿠초의 영화관 소파 위에 놓인 봉투가 폭발해 10대 여성 관객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번에도 봉투 겉면에는 쿠사카 지로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청소부가 히비야 극장의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문을 여는 순간 세면대 위에 있던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사건이 또 발생했죠. 경찰은 상자 안에서 건전지, 화약, 탄환, 전기회로가 연결된 정밀한 구조의 수제 폭탄을 발견했습니다. 연속으로 사건이 터졌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었죠. 그로부터 사흘 뒤인 11월 29일 이번에는 시집 한줌의 모래로 만든 폭탄이 세타가야의 공중전화에 설치됐습니다. 책갈피를 당기면 내부에서 화약이 폭발하도록 설계돼 있었고 2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죠. 마지막으로 12월 12일 아사쿠사의 센소지 항로대 근처에서 엘러리킨의 추리 소설에 화약과 건전지가 장착된 수제 폭탄이 발견됐습니다. 터지기 전에 발견돼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문제는 불안감이었죠. 1차 사건 이후 한 달 동안 도쿄 도심 곳곳에 동일수법의 폭발 사건이 5차례나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시민들은 불안에 휩싸인 채 외출까지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쿠사카 지로라고 밝힌 범인은 비교적 단순한 흑색 화약 기반의 수제 폭탄을 사용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폭탄의 위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도 그리 심각하진 않았고 두 건은 아예 불발에 그쳤지만 폭탄이 설치된 장소가 사람들이 오가는 일상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죠. 공공장소에서는 길에 떨어진 책, 상자, 봉투를 발견할 시 손대지 말고 신고하라는 주의 방송이 하루 종일 흘러나왔습니다. 경찰은 생활고 등으로 인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에 사로잡힌 누군가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일반 시민들을 노린 범행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죠. 뭘 요구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1962년 연말에 발칵 뒤집어 놓은 쿠사카 지로의 범행은 새해가 되면서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수개월간 잠잠했다가 1963년 여름부터 훨씬 더 과격하게 진화된 형태로 다시 나타났죠. 쿠사카 지로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은 1963년 8월 30일 당시 일본의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던 요시나가 사유리의 팬레터 더미 속에서였습니다. 모처럼의 휴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자신 앞으로 온 팬레터를 정리하던 요시나가 사유리는 묵직한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실탄 하나와 검은색 사이펜으로 휘갈겨 쓴 협박 편지가 들어있었죠. 5월 18일 오후 7시까지 우에노역 정면 옆에 다방 히가시로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오시오. 당신의 아버님이 직접 들고 올 것 7시 20분에 다방에 전화해 다나카 씨를 찾겠어. 발견 시점 기준으로 협박범이 지정한 날짜는 이미 3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팬레터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제때 전해지지 못하고 뒤늦게 발견된 것인데요. 사유리와 가족들은 팬레터 더미 속에서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한 통 더 찾아낸 후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첫 번째 협박 편지는 1963년 5월 14일 도쿄 시타야 우체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밝혀졌죠. 두 번째 협박 편지는 5월 23일 동일한 우체국에서 발송되었으며 돈을 요구한 날짜가 5월 27일로 조정되었다는 것만 빼면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수사팀이 자택을 방문해 정리되지 않은 팬레터 더미를 조사한 결과 5통의 편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편지엔 모두 쿠사카 지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날짜와 지시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결같이 100만엔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그 중에는 영화 천국과 지옥 속 협박 장면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편지도 있었고요. 9월 9일 오후 7시 10분 우에노발 아오모리행 급행 토하다를 타라. 전체 열차 중 후방 차량에 탑승하라. 열차의 진행 방향 기준 왼쪽 좌석에 앉아 밖을 주시하고 있다가 회중전등이 깜빡이는 지점에서 현금 100만엔을 던져라. 모든 일은 8시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쿠사카 지로. 범인은 만약의 상황까지 계산한 듯 편지 말미에 열차가 예정대로 출발하지 않을 시 10일에 다시 시도하라는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시한폭탄처럼 보이는 그림을 그려 넣은 것도 인상적이었죠. 경찰은 협박 편지 속 쿠사카 지로라는 이름과 범행 방식의 유사성에 주목해 협박범이 1년 전 등장했던 수수께끼의 폭탄마와 동일 인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지시 사항을 바탕으로 9월 9일 밤 도쿄에서 출발하는 급행열차 토하다오를 이용한 대규모 검거 작전을 펼쳤죠. 범인이 요구한 대로 녹색 손전등 신호가 보이면 가방을 투척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잠복 경찰들이 범인을 잡는 작전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약 60km 구간 철로 주변에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배치하고 일대 수색망을 폈지만 결론적으로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작전은 허탕으로 끝났죠.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범인이 요시나가 사유리 외에 1960년대 일본 영화계를 대표하던 청춘 스타 와니부치 하루코, 코아나 미유키에게도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협박 편지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죠. 1960년대 일본 연예계는 이미지 관리가 매우 보수적이었고 협박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자 연예인에게는 큰 타격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쉬쉬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를 대표하는 여배우들을 노리는 협박범이 있다는 소문은 연예계 전반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행인 것은 연예인들에게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보냈지만 돈이 전달된 적은 없다는 사실인데요. 피해자들도 별다른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나갔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 내부에서는 쿠사카 지로가 허풍쟁이 협박범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협박 편지가 발견되기 한 달 전 도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사실 쿠사카 지로의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죠. 1963년 7월 15일 우에노 공원 인근에서 오뎅 노점을 운영하던 남성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등 뒤에서 날아든 금속 탄환이 왼쪽 어깨를 관통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죠. 당시에는 폭력단의 세력 다툼으로 보도됐지만 이후 경찰서에 쿠사카 지로의 이름으로 총을 쏜 게 본인이라고 자백하는 봉투가 도착하면서 연쇄범행의 일부였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일반 시민이 타고 있던 지하철이 폭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1963년 9월 5일 저녁 8시 14분 긴자선 쿄바시역에 도착한 아사쿠사발 시부야행 지하철의 맨 앞 차량 내부에서 굉음과 함께 불꽃과 연기가 일어났습니다. 퇴근길에 지하철에 올랐던 승객들은 갑작스러운 폭발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대피했고 플랫폼까지 매캐한 연기에 뒤덮이며 역사는 아수라장이 되었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에 의해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 않고 진화되었으나 이 사고로 승객 10명이 다치고 해당 구간의 지하철 운행도 중단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폭발물 파편과 타이머 장치 등이 수거되었는데 분석 결과 손목시계, 유리병, 전기
전기 회로를 이용해 설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터지도록 만들어진 수제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폭발 장치에 쓰인 두 개의 건전지에는 쿠사카 지로 이름의 일부인 지로가 각각 쓰여 있었고요. 또한 시계장치 뒷면에 다음은 10일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겨져 있어 범인이 추가 범행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단순한 협박이나 위협을 넘어 일반 시민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 국민들의 불안도 문제였지만 정부도 비상이 걸렸죠. 1년 뒤가 도쿄 올림픽이었거든요. 외신들은 올림픽 개최국에서 연쇄 폭파범 활개라고 보도하며 일본의 치안 상황을 발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국가 이미지의 문제로까지 번졌죠. 경찰은 쿠사카 지루 사건을 최우선 중대 사건으로 분류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시청 산하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관 80여 명을 투입해 폭발 현장과 협박장 등에 남은 지문과 필적을 단서로 지문 700만 건을 분석하고 총 1만 9천 명을 조사했죠. 폭약마니아 9천 명을 추적하는 등 전례 없는 수사 인력을 투입해 범인 추적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동시에 지하철을 비롯한 도쿄 전역의 경계를 대폭 강화했고요. 그런데 범인이 예고한 날짜를 4일 앞둔 1963년 9월 6일 자신이 쿠사카 지로라고 밝힌 남성이 도쿄 시부야 토요코 백화점에 현금 500만엔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직원에게 시켜 500만엔을 3시 30분까지 시부야 극장 앞으로 가져와라. 경찰에 알리면 백화점 내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 사실 백화점에 첫 협박 전화가 온 것은 2달 전인 1963년 7월 24일인데요. 이때부터 범인은 꾸준히 돈 500만엔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구했고 지시사항을 듣지 않으면 백화점을 폭발시키겠다고 협박을 이어왔습니다. 실제로 토요코 백화점 서관 9층에 남자 화장실 천장 위에 설치되어 있던 폭탄이 폭발해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일어났고 8월 11일 저녁 무렵에는 백화점 동관 옥상에 금붕어를 판매하던 자리에서 시한폭탄이 폭발해 유리어항 2개가 산산조각 나는 사건도 발생했죠. 8월 14일 오전에는 토요코 백화점 총무과로 폭탄물이 든 소포가 배달돼 여직원이 화상을 입고 응접실 내부 직기가 일부 파손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영업에도 문제가 생길 지경이 되자 결국 백화점은 돈을 보내기로 하죠. 하지만 범인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필적 분석 결과 쿠사카지로 본인이 아닌 모방범으로 밝혀졌습니다. 9월 6일에 온 연락도 모방범이었고 이전에 협박 전화를 했던 인물인지도 확실치 않았죠. 사실 토요코 백화점 사건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쿠사카지로를 사칭한 협박이 무려 5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수사본부로까지 수백 건의 장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죠. 잇따른 모방범죄 속에 경찰 수사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고 결국 범인이 남긴 지문, 필적, 방식의 패턴 등 수많은 단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은 물론 성별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1978년 9월 5일 긴자선 열차 폭파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렸죠. 현재까지도 일본 현대범죄사의 물음표로 남아있는 쿠사카 지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